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학년도 대학 입시의 주요 기준이 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가 지난주 치러졌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이번 6월 모의평가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2017 학년도 대입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수시를 비롯한 대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병우 대구교육청 진로진학 담당 장학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음은 김병주 영남대 입학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재학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회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병우 장학사님, 수험생이 치르는 모의고사 중에서도 이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하다는데 그 중요한 이유 어디에 좀 있습니까? 네, 6월 모의평가에 주목할 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출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 출제자들에게 출제 경량이나 난이도를 주문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다시 그것을 분석해서 9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두 모의고사를 평가 분석한 다음에 수능에 출제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내용들 몇 가지를 또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국사가 절대 평가가 되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네. 국어 영역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어려웠다는 영어 영역까지 꼼꼼하게 모두 살펴봐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6월 모의고사 결과를 꼼꼼히 잘 분석해야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금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 4월 모의고사 치렀던 때하고는 다르게 졸업생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번 시험 친 재학생들은 본인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월, 4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재학생들의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요. 상위권에 아무래도 이제 졸업생 수험생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6월 모의고사 평가의 결과가 수시 모집의 중요한 잣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수능이라든지 혹은 모의평가의 점수는 원점수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표준점수나 100분의 점수처럼 상대적인 위치를 제공받는 점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습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홍 장학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부터 달라진 수능 경향도 반영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는지 장 회장님께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매년 저희들 수능 체제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년도에는 국어와 수학에서 계열별로 수준별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어는 인문자인의 통합이 되고, 그리고 수학은 계열별로 다시 가나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달라졌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를 다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달라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사 영역은 분량은 많지만 난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수시 모집에서 최저 학력 기준으로
설정을 하거나 혹은 정시 모집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아마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처럼 그 달라진 수능 시험 때문에 그 수험생들 그 과목별 전략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차상로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부 과목에서는 아마 부담이 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방금 아까 한국사 얘기하셨는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또 쉽게 내는 절대평가에서 대학들이 또 수시나 정시에서 비중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큰 그 부담은 없지만은 실제 이제 타 과목에 비해 가지고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끝내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어 영역의 경우 인문하고 자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 중하위권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어가 인문계 학생보다 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자연계 최상위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인문계 학생들이 경쟁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의학계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아마 인문계 학생들이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 사실 이제 뭐 지난해 A형이 나형으로 그리고 B형이 가형으로 바뀌어서 원래 아마 처음으로 2009 개정 과정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난해까지 이제 인문계는 두 과목이었는데 세 과목으로 이제 늘어나고 자연계는 네 과목인데 세 과목으로 줄어드니까 아마 자연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해부터 그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그 각 대학의 정시와 수시에도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궁금한데 그 김병주 처장님 그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2017 한국사 반영령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를 수시 최저 학력 기준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36개 대학인데 이는 한국사의 개별 기준 등급을 제시하거나 저희 대학처럼 탐구 영역에 포함해서 평균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네. 90개 대학은 응시 여부만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저희 대학처럼 그 가감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84개 대학이고 26개 대학은 아예 일정 비율을 정해서 차등 점수를 반영합니다. 수시와 마찬가지로 90개 대학은 응시 여부만을 반영하는데 이는 응시만 하면 점수와 관계없이 지원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차 실장님 추가로 좀 보충해 주실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네. 그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수시에서 보통 이제 뭐 3등급에서 4등급의 자격을 요구하고 정시에서는 뭐 인문 같은 경우 3등급, 자연 같은 경우 4등급 안에 들게 되면 10점 만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1, 2, 3등급 안에 다 들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한국사의 변별력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반면 우리 지역 대학이 방금 영대같이 영대나 계대같이 이제 1등급은 10점을 주고 2등급은 9점, 3등급은 8점을 주는데 등급 간 1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점수 1점은 크지 않지만은 지역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1, 2점이 합격이 당당히 좌우되는데 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역 의대를 준비하는 영대나 계대 입장에서는 이 1점 차이가 결국 커지기 때문에 아마 한국사 부분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능이 그 쉬운 수능이 될 것인지도 또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모의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홍병우 장학사님, 그 과목별 그 출제 경향 그리고 좀 뭐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뭐 조금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겠지만 이번 6월 모의 평가는 좀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수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변별력에 초점을 맞춘 그런 출제 경향의 의도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을 보면 국어 영역은 작년 6월 모의 평가나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수준별 고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2013년 이전의 형태가 돌아갔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지문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통합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어떤 그 실험적인 지문 구성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문제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낯설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까지 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학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수능 준비에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한 이제 수준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서 가형, 나형의 시험 범위가 변형이 되어서
문항의 구성은 좀 바뀌었지만 뭐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는 작년 수능을 유지했다라고 판단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교시 영어 영역인 경우에는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쉽고 혹은 또 작년 6월 모의 평가보다는 약간 더 어렵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난이도가 내년도에 절대 평가가 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은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쉽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쉬웠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이제 난이도가 떨어졌지만 답을 할 때 오답을 할 수 있는 문항들이 꽤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과목 한국사는 좀 쉬웠고 그다음에 사탐과 과탐,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뭐 과목별로는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웠거나 좀 더 쉬운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사탐, 과탐은 작년 수능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뭐 과목별로는 그러니까 난이도에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그 학생들도 이번 모의 평가 치른 뒤에 또 가채점을 또 했을 겁니다. 예. 지역 학생들 성적 좀 어떻게 나왔는지 저기 장지학 회장님, 네, 어떻습니까? 예, 아마 교육청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현장의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더 어려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저 대구 시내 학생들의 점수를 집계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 저희 작년에 실제로 2016 대입의 수능 성적과 비교를 해보시면 네. 국어 영역에서는 어려웠던 B형보다도 오히려 4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학은 문과에서 학생들이 치렀던 수학 나형인 경우는 역시 한 4점 정도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자연계 학생들이 치렀던 수학 가형인 경우는 1등급 컷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또한 인문과 자연이 공통으로 치르는 영어 영역조차도 작년보다 오히려 지금 내려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이 지금 전년도보다는 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의 성적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희망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네. 저희도 올해 도입하는 한국사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대구 시내 저희도 2만 3천 명 정도의 학생을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하였더니 1등급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전체 한 15.9% 정도, 2등급은 26.99%, 그리고 3등급은 지역의 경북대학교가 인문자연이 모두 3등급의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41.64% 정도, 그리고 수도권의 자연계열의 4등급을 수시 최저에서 걸고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58.4%, 즉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4등급 이내에 들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수생들은 또 어떻게 이번 모의 평가를 치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차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재수생들도 어제 상당히 시험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난 6월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올 만점자가 저희하고는 11명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 대성하고는 40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올 만점자는 없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게 392이고 자연은 393입니다. 서울에 알아본 바로는 서울도 자기는 만점자 40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393, 94 정도가 아마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380점 정도만 넘기더라도 아마 서울구 최상위권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80 기준을 보면 서울대 뭐 사회과학계 인문은 자연은 이제 고려대 의과대학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 재수생들 성적을 이제 가채점 해보니까 인문계는 385점 이상이 5명이고 네. 380점 이상이 9명입니다. 반면에 자연계는 좀 성적이 더 우수한데 390 이상이 2명이고 385점 이상이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80점 이상은 28명이었는데 네. 제가 학교에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수성구에 좀 일반계 학교들이 보통 이제 380점 이상 인문단은 다 해서 이제 1명 아니면 2명 정도. 그리고 수성구를 제외하니까 아예 없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재수생들이 아마 우수할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올 수능에서도 아마 재수생 강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번 6월 모의 평가 그 가채점 점수를 근거로 한 그 지원 가능한 대학들도 한번 그 분석을 해보셨죠? 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예. 이 대학별로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대 경영대학 그리고 사회과학계열은 380
1점 이상, 서울대 인문계열 국어교육, 그리고 연세대 경영 경제학부, 네. 고려대 경영대학 행정은 376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대학에 보면 경북대 영어교육, 국어교육, 경영학부, 그리고 대구교대 여자는 349점 이상, 그리고 영남대 영어교육, 국어교육은 326점 이상이면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졌습니다. 자연계는 서울대의회, 연세대의회는 384점 이상이고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그리고 연세대 치의회, 한양대의회, 경북대의회는 379점 이상, 그리고 영남대의회, 계명대의회, 대구가톨릭대의회는 377점 이상, 경북대 수학교육 354점 이상, 그리고 경북대 응용화학공학부, 그리고 화학은 340점 이상, 계명대 간호, 대구가톨릭대 간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간호는 31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6월 모의평가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지원 가능한 대학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험생들 이제 그 본격적인 대입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홍병호 전학사님, 그 2017 학년도 대입 앞으로 일정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원서 교부 접수 변경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은 산재대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약 10일간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3일 이상 선택해서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네. 전형 기간은 9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94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대학별로 서류 평가, 면접, 논술 시험, 적성 시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이전에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은 작년보다 5일 늦어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7일 날 치러지고 수능 성적은 12월 7일에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작년보다 7일 늦어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가나다 군별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7년 1월 전형 기간을 거쳐서 2월 2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은 네, 11월 17일이네요. 네. 이처럼 이제 일정에 따라서 또 그 전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김병주 차장님 어떻습니까? 그 각 대학들의 2017 학년도 그 입시 요강도 좀 확정이 다 됐습니까? 2017학년도 대입은 크게 5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집 인원 축소 및 수시 모집 비율 증가입니다. 모집 인원은 35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000명이 축소되었고 수시 모집 비율은 69.9%로 전년 대비 3.2%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둘째는 전형 간소화 기준에 따라 수시는 학생부 및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지속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네. 셋째는 고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부 반영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적성고사 및 논술 전형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수험생들은 전형 선택 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했지만 수능 한국사 영역이 처음으로 필수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정시에서의 가산점 반영 방법을 깊게 살펴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난 4월 그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결과 발표로 일부 대학의 그 내년 신입생 수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인문계 학과 입학 정원이 줄고 또 공대는 늘어나고 이런 식인데요. 지역 대학들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는지 저기 김 차장님 뭐 어떻게 좀 변화가 좀 나타납니까? 일단은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은 사실은 공대로 정원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쪽으로 공대 그 정원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공대로 91% 가장 많이 정원이 이동됐지만 126명은 인문사회계로도 이동이 됐습니다. 네. 최근 대학이 산업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산업계 입장에서는 재교육의 부담, 학생 입장에서는 진로의 문제 등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게 됐죠. 그런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양적인 그 개혁은 작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 수요, 산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해결되지 못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전공 일치, 그다음에 낮은 전공 취업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하향 취업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즉 요약해서 프라임 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통해서 대학 스스로 사회 변화에 맞춰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또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 국가가 연계된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 프라임 사업의 목적입니다. 프라임 사업은 대형인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소형인 창조기반 선도대학으로 구분되는데, 전국에서 대형 9개, 소형 12개 등 총 21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대구, 경북, 강원권에서는 3년간 450억 원을 지원받는 대형에 저희 영남대와 경운대, 그리고 3년간 150억 원을 지원받는 소형 사업에 경북대와 대구 한의대, 한동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프라임 사업은 핵심이 정부가 제시한 미래 사회의 수요에 맞게 학생 정원을 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정된 25개 대학의 5,351명을 사회 수요에 맞게 정원을 이동했습니다. 이는 해당 대학 정원의 11%에 해당하는 건데요. 증감 분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사회가 제일 많이 줄었고, 공대가 91%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정원 이동 현황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대가 317명, 경운대가 262명 이동을 했고, 소형으로 경북대 100명, 대구 한의대 170명, 한동대 70명 등 총 919명이 각 대학별로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춰서 정원이 이동됩니다. 이는 결국 2017년도 정원에 바로 반영됩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대학들의 구조 조정으로 앞으로의 입시에 문과 학생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병호 장학사님, 학생들의 우려가 큰데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들어 대학 인문계열 학과의 취업률도 좀 낮아져서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자연계열 쪽으로 이제 지원하려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프라임 사업 대학 선정 결과 발표도 저는 5월에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향후 10년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산업 불균형, 미스매칭이 약 21만 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형이 자연계열로 점점 더 지원을 더 하려는 경향이 앞으로 더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사회는 인문, 자연이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도 미래 사회의 인재로서 가져야 될 필수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열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적성, 소질, 그리고 장래 희망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신중하게 계열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자연계열 선택을 했다가는 대학교 학업이라든지 대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대학교 교차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계열 선택은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네. 현장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직접 또 교단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신데 장 회장님 어떻습니까? 학생들 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예, 처장님 말씀하시는 사회적 필요를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현 정부가 대학의 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3년 예고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당장 올해 진학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정원을 조정을 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학교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하나 있다. 그럼 자동차에 어떤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내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인문계 학생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양쪽이 좀 더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재 분위기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실제로 이제 원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장학생 말씀대로 아마 교차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허용되는 분위기들, 그런 쪽으로 올해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성도 실장님의 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뭐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예.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을 확정을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고2, 고3, 특히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좀 무방비로 당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들 대학의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진로 재조정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1 같은 경우는 아직 이과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과를 택하게 되면 향후 취업에 유리하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묻지마 이과를 나타내는 성향이 아마 굉장히 두드러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이제 장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그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흥미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진학과 취업에 이제 진로를 성급하게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대학에 가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수라든지 이쪽으로 부작용이 아마 속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어집니다. 네. 지금도 보면 사실은 이제 수험생이 그 인문은 많고 대학 정원은 또 자연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인문계 정원이 자연으로 늘어가게 되면 인문계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진학의 문은 계속 좁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아마 프라임 사업을 좀 점차적으로 뭐 확대하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앞으로 융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문이과 교차 지원도 앞으로 좀 허용해 주면서 아마 프라임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앞으로의 입시 일정 그리고 조정된 그 대학별 입학 정원까지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모의 평가를 치른 수험생들 앞으로 뭐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차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6월 모의 평가는 당장 9월부터 이제 우리가 수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수시 전략의 밑거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에 시작이 되지만은 실제 지금부터 수시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번 그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자신이 받은 성적과 학생부 성적 그리고 비교과 등을 이제 분석해서 수시의 전략을 이제 나름대로 세워야 되는데 강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2, 3등급인데 내신 교과 성적은 1, 2등급 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내신을 많이 보는 교과 전형을 노려볼 만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3학년 1학기 이제 그 기말고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남아 있는 기말고사 준비를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지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독서 이력 같은 이런 비교과가 많은 학생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챙겨볼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챙기고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좀 갖춰가는 게 좋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학생부에 비해서 수능이 이제 좀 모의고사가 좀 이제 뛰어난 학생들은 여전히 이제 수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그 최대한 공부를 하되 뭐 정시만 준비하게 되면 이업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시에서 보면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두고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특히 논술 전형 이런 전형도 한 번쯤은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아마 7월 그 방학과 동시에 아마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진학 진로 뭐 박람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권 대학이라든지 대구 경북권 거의 모든 대학 그리고 부산 경남권 대학도 대부분 참여하기 때문에 진로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도 많이 얻고 거기에 또 진로 진학 지원단에 소속 교사들이 많이 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대1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뭐 학생부 종합전 특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분석하고 또 이 진학 박람회를 많이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시 모집이 한 70% 정도까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장 회장님 그 뭐 학생들 이것만은 좀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앞에 실장님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저희들 70%의 지금 학생들을 수시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개인적으로 본다면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횟수를 통계를 내보면 한 4.2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학생들에게 수시가 다 적합하지는 않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성적이라든지 혹은 비교과 활동이 되게 다양한 학생이라면 그런 학생들은 아마 수시에 올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내신 성적보다는 오히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은 학생이라면 굳이 수시에 뭐 하향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조금 더 소신껏 지원을 하고 이렇게 멀리 또 정시까지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본격적인 수시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전형 또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홍병호 장학사님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수시 전형 종류가 4가지 있는데 학생부 위주, 그리고 논술 위주, 그리고 실기 위주, 그리고 학생부 위주는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논술 종합 전형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영역이 절제적이라서 3월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과 잠재 능력 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에는 먼저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고사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 선발한 전형으로 논술 비중이 큰 편이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그런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 전형은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식 형태의 적성고사와 내신 성적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은 예체능 관련 학과의 실기 시험의 비중을 높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증가해서 전체 모집의 60% 정도가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근데 네.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비중은 전국 대학 비율과는 다르게 교과 전형에 비해서 약 7배 가량 많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이 바로 그 학생부 전형인데요. 자기소개서, 뭐 추천서 등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 장재학 회장님, 네, 학생들 그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어떤 좀 요령을 좀 가져야 될까요? 예. 예,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나누어집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의 내신 성적을 주로 선발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좋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일단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추천서가 일선 교사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시각에서 지금은 추천서가 의무사항은 아닌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한양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은 1번은 주로 교과 활동들, 2번은 비교과 활동들, 3번은 인성 항목들, 그리고 4번은 대학의 자율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적을 때 학생들이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사례 중심이나 혹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조금 자세하게 적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기보다는 대학에서 왜 나를 뽑아야 하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적는다면은 아마 좋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관련 교과의 외부 수상 실적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만약에 기재를 하게 되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유의사항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을 그 평가하는 그 대학의 입장을 듣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주 처장님, 그 수험생들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합니까? 예. 네, 아까 홍장 학사님이 그 수시 전형을 4가지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교과만으로 뽑는 전형과 거기다 면접을 추가하는 전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접 전형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가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확인해서 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논술도 마찬가지로 각 대학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좋고 저는 우선 이 자리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모든 내용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이미 1학기까지 거의 맞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학생부가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아까 우리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부에 맞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자기 학생부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만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부각시켜서 정리하면 아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학 홈페이지에 각 학과 그 소개책자 이런 것들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보고 나의 전공 적합성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를 스스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면접에서 임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원한 후에는 면접 일정을 잘 확인을 해서 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서 어떤 유형의 면접 유형이 또 출제되는지 아까 면접 전형과 마찬가지로 살펴보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학에 따라서는 서류 전형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 대학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전형과 면접 평가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많은 대학들이 2단계로 이제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그 대부분 학생부 교과, 비교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과 를 통해서 이제 서류 전형으로 뽑고 그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 통과된 학생들 대상으로 2단계에서 그 면접을 대체로 20 내지 40% 반영해서 뽑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1단계에서는 학생부의 그 생활기록 내용, 비교과, 자기소개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50% 그다음에 교과 성적 50%를 1단계 5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제 2단계 면접을 1단계 성적 70%, 2단계 30%의 비율로 반영해서 뽑습니다. 네. 지난해 많은 대학들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도 면접의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통일했고요. 영남 지역의 5개 대학도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안동대 이 5개 대학이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인성으로 평가 요소를 통일해서 수험 준비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네. 저희 대학도 이미 입시 결과를 다양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주요 대학이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근에 각 대학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교육부하고 대교협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대학들의 그 입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고 이미 이제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많은 대학의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학 측의 입장에서 뭐 자세한 그 평가 요소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또 하나 그 논술 전형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그 상위권 대학에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 실장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논술 전형과 논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 경쟁률을 보게 되면 보통 수도권 소재는 30, 40대 1입니다. 그걸 우리가 외형 경쟁률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은 그 이제 실질 경쟁률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한 10대 1, 또 과에 따라 한 뭐 수대 1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교육부가 올해부터 그 논술을 교과 과정에 벗어나게 되면 입학 정원의 10%를 막 감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 쉽게 내면서 아마 교과서라든지 EBS 지문을 활용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문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교 요약형 그리고 비판 평가형 그리고 설명 분석형, 대안 제시형 그다음에 자기 견해 논술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주어진 유형에 따라 가지고 대학별 고사를 활용해서 논제가 지시하는 문항들을 이제 분석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최근 보면 이제 제시문의 독해 자체는 쉽기 때문에 그 논제가 제시하는 독해에서 주어진 글자 수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고 그 후에 이제 전문가의 첨삭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지도받고 그리고 최초의 답안과 비교 분석하게 되면 아마 그 실력이 아마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학하고 과학 부분입니다. 실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학의 고난도 문제, 과학의 고난도 문제를 이제 뭐 주관식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능은 이제 객관식이지만은 수능은 이제 객관식이면 그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은
사실 이제 풀이 과정까지 다 보기 때문에 이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 준비한다면 수능과 병행돼서 준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학이라든지 과학의 고난도 문제를 논리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게 아마 논술 준비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쭈면 그 중하위권 학생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수시는 없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내신 4, 6등급, 모의고사 4, 6등급 학생들은 수시에 이제 지원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사실 내신 4, 6등급 학생도 갈 수 있는 전형이 보면 적성고사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뭐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서경대 등이 이제 적성고사를 실시하는데 수도권 수제대학이 한 보니까 한 4천여 명 정도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수도권에 갈 수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인서울을 목표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적성고사를 준비하면 또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많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적성고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적성고사는 대부분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서너 권 정도 반복해서 풀게 되면 쉽게 이제 적성고사로 원하는 대학을 아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인 외국어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대외 그 경시대 수상 실적이 있는 수학과학 특기자를 뽑는 실기 전형이 또 있습니다. 아마 그 공인 외국어 성적 있는 학생이라든지 대외 수학과학 경시대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 전형도 노려볼 만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거는 이제 의학 특기자들하고 뭐 수학과학 특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뭐 지원하게 되면 공인 외국 성적 같은 경우 0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실기 전형인 특기자 전형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뭐 학생부도 별로 보지 않고 뭐 공인 외국 성적 아니면 대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대외 경시대 수상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으면 4, 6등급인 중하위권 학생들도 수시에 갈 수 있는 아마 길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전략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시 합격을 높이기 위한 그 학교 현장에 좀 대책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지역에서 저희들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의 어떤 학력 격차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수성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시에 더 잘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수시에 가야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기한테도 맞는 맞춤형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시 모집이 저희 70%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지금 수시는 저희들 전략적으로 4가지 전형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 전형을 두었을 때 모든 학생이 그 4가지 중에 다 적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자기한테 제일 맞는 전형을 골라가지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또 일선 학교들은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지금은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학년부터 어떤 진로 캠프를 통한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의 경시 대회라든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철이 되면 저희들 뭐 면접 코칭이라든지 혹은 자소서 코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논란도 뭐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학별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또 부작용도 크다는데 그 차 실장님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난해 서울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들의 그 이제 스펙을 분석해 보는데 네. 합격자와 불합격 간의 어떤 상호관계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보고 뽑았는지, 왜 떨어졌는지가 실제적으로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평가 자유권은 대학에 있지만은 또 학생부 종합전은 또 정성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합격 사례라든지 그리고 스펙의 사례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학생은 일단 경쟁부터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내신, 동아리 봉사, 그리고 뭐 내신, 동아리 봉사, 그리고 독서 이력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준비하는 막 슈퍼맨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학들이 이게 합격한 사례라든지 평가 기준을 좀 공개했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학에 나와 계신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데 입시 전형 간소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는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아는 그 한양대 관계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학생들 부담을 줘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처럼 아예 자기소개서를 빼보내가지고 학생들이 수시 지원에 아마 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안은 어떤지 대학생에 한번 또 묻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 차장님 어떻습니까? 뭐 그 대학 쪽에 어떤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다른 대학 말씀을 드리겠 저는 이제 다른 대학의 입시 전략,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 연구에 주도하고 참여하고 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좀 왜곡되고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장점이 많은 것 중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그 차 실장님 말씀하셨던 다른 데서 비판하고 있는 말하자면 떨어진 학생과 합격한 학생들의 그 어떤 차별적인 것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겉으로 드러난 성적만 갖고 판단 일반인들이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 서열화를 말하자면 이제 공인된 고교 서열화 또는 공인된 고교 등급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장점이 많지만 이제 단점도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꾸게 되면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던 많은 학생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보게 되면 현재의 시스템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피가 돼 서서히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작용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서히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얘기된 오해라고 생각되고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만의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담고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자소서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회장님도 계시지만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만 가지고 변별력을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 맞게 학생부에 있는 내용대로 제대로 된 학생인지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학생부 교과, 비교과의 내용들과 비교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홍장 박사님의 좀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네.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 존폐 여부라든지 수시 비중의 이 경중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정책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고교, 대학이 같이 연계해서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변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점점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긍정적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실 수업이 개선이 되고 평가 방법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태도도 많이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행사나 활동들에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굉장히 참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좀 일찍 심도 있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교 측에서는
교육 활동이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가 네.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교육청에서는 또 학생부 종합 전형뿐 아니라 수시, 정시 대비해서 아주 다양한 입시 정책들을 좀 선도적으로 펼쳐나가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커진 수시 모집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 그 정시 경쟁도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시 준비 전략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홍 장사님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뭐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가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중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그 대교육 상담 프로그램이나 대구의 진학 전문가들이 만드신 상담 프로그램, 상담 자료 이런 것들은 만들어서 아까 그 차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진학 진로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학교에 보급도 하고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차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교육 입시 포털 어디가 그리고 대구의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정보 제공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담한 결과가 만약에 정시 쪽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에 지원 가능한 대학 위주로 수시 모집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6회 지원을. 네. 그리고 정시 모집의 인원수 자체가 전체 87.5% 가까이가 수능 100%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에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데요. 그 수능 점수는 다시 영역별, 대학별 그 반영 비율을 좀 충분히 고려해야만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가중치라든지 가산점, 그다음에 활용 지표에 따라서 합산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대학별 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열별로 살펴본다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 한 과목을 제2외국어 한문 과목으로 대체하는 학교들이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뭐 한 과목 더 공부하는데 부담은 되겠지만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을 추가로 더 치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면 인문계열은 영어와 국어 쪽에 비중을 좀 더 두고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 쪽에 비중을 더 두고 학교들이 차별해서 뽑게 됩니다. 물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탐구 영역에도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 점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정시 준비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장 강사님이 이제 정시는 수능 100% 하는데 수능 거의 100%는 맞습니다. 뭐 교대라든지 그다음에 의학계열, 인성 면접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가 수능 100%인데 수능 100%다도 이 수능 총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역별 반영 비율에 해가지고 합산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각각 28.6%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탐은 절반 정도 되는 14.2%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각각 30%고 사회탐구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로 가게 되면 연고대, 성균관대는 국어와 영어가 20%를 반영하는 데 비해 수학과 과학은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수학과 과학의 가중치가 150%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인문계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과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자연계는 수학, 과학이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 과목을 더 많이 그 시간 안배를 한다면 나중에 총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점수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성균관대에 이제 뭐 기계공학부를 내가 지원하겠다, 공학계를 지원하겠다 하면 뭐 지원 가능 점수가 500점이다. A 학생도 500점이고 B 학생도 500점인데 한 학생은 이제 국어와 영어를 잘 받아서 500이고 또 B라는 학생은 수학과 과학 탐구를 잘 봐서 5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환산하게 되면 이제 A 학생은 500점을 받았지만 490으로 내려갈 수 있고 B 학생은 오히려 510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제 정시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위권 대학 특히 예를 들었는데 영남대라든지 계명대 같은 예를 듭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문제는 국어하고 영어의 반영비율이 30%고 수학과 사탐 반영비율이 20%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또 수학과 영어의 반영비율이 30%고 국어하고 그리고 과학탐구가 20%입니다. 이런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 인문계는 이제 국어, 영어고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 영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들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마 정시 준비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느덧 좀 뭐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그 장 회장님 어떻습니까? 남은 기간 학생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예. 아마 6월에 시험 결과를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막연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는 뭐 여름 방학 전까지 혹은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혹은 여름 방학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들이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름 방학 전까지는 기본 개념들 좀 더 충실하고 그리고 여름 방학 때는 이제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응용되고 변형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은 2학기 아주 바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재수생들은 수능 준비만 하면 되지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중간고사도 치러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럴 때 철저하게 자기 건강 관리하고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요기 베라 이야기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 차장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 측에 좀 뭐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네, 네, 특별히 조언 드릴 것은 없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대학 입시 정말로 복잡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두 딸을 대학 보내본 입장에서 보면 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내 맞는 대학과 대학의 그 입시 그 유형이 어떤 건가를 확인하면 정말로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 시험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바뀐 것도 또 챙길 것도 많은 2017 학년도 대학 입시.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전략을 세워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대구경북 시사진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출연자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